독립 영웅이자 나라의 아버지로 불리는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그는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으며 조국의 독립의 가장 큰 공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인도네시아의 실세로 불리던 일본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러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위 수카르노. 오늘은 술집 접대부에서 영부인까지 지냈던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긴 시간 네덜란드에게 지배당했으나 일본군이 네덜란드군을 몰아내고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수카르노는 일본에 의해 석방되었고 수카르노는 이때부터 일본군을 해방군으로 모아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수카르노는 결국 네덜란드군을 상대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서방 세계 전체가 네덜란드 식민당국과 다를 바 없었기에 파란 눈의 민족은 믿지 않았고 비록 침략을 당했었으나 일본과의 교류를 시작하면서 한 여인이 인도네시아의 영웅을 휘잡아버리는 역사적 사건이 시작됩니다. 초대 대통령이 된 수카르노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까지 하며 친일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고 일본 또한 비동맹주의 중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중요시 여겨 일본은 그를 본국으로 초대해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1959년 수카르노는 일본 방문 당시 네모토 나오코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직업은 접대부. 가난한 목수의 딸로 태어나 무명 단역 배우로 활동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유일한 가족인 남동생을 돌봐야 하는 소녀 가장이 됩니다. 이에 화류계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서양의 핏줄이 섞이지 않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서구적이고 아름다운 마스크와 함께 다방면으로 뛰어난 지식과 화려한 언변으로 어린 나이에 이미 화류계에서는 정계와 재계의 초거물급을 모시는 템프로 중에서도 상위 1% 안에 드는 VIP 접대부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을 방문했던 외국의 국가원수 수카르노를 모셨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다음 수카르노는 하룻밤 상대를 넘어 그녀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때 수카르노 대통령의 나이는 58세, 네모토 나오코의 나이는 불과 19세로 둘은 39년의 나이차를 뛰어넘는 관계. 지금으로 따지면 미성년자 성접대였을 테지만 그 당시 인도네시아 내 수카르노 지지자들을 통하여 이 이야기는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로 포장되어 전해지고 있고 한편 일본 쪽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러 경제적 진출에 대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녀가 일본 정부의 미션을 받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으로 기록되며 화류계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와 수카르노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일본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에 성공하고 이때부터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수카르노도 꼭 그녀 때문만이 아니라 나름의 정치적 계산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지성, 극진한 서비스로 인하여 두 사람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이들의 관계는 하룻밤에서 애인으로, 애인에서 정식 부부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수카르노에게는 이미 2명의 부인이 있었으나 이슬람 율법에 따라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 후 그녀는 1962년 수카르노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으며 이름 또한 네모토 나오코에서 대위 수카르노로 개명하게 됩니다. 젊고 예뻤던 대위 수카르노는 다른 부인들을 제치고 수카르노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인도네시아의 실권자로 떠오르지만 화류계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이유인 유일한 가족인 남동생은 정작 그녀가 영부인이 된 그해 자살하고 대위 수카르노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3년 뒤 출산을 위해 홀로 일본에 귀국한 사이 제2대 대통령직을 맡았던 수하르토의 쿠데타로 수카르노가 가택연금되면서 그녀는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하였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인데요. 사실 대위 수카르노는 남편인 수카르노가 실권을 잃은 후부터 일본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추진했지만 일본 정부가 외교적 이유를 핑계로 거절하였고 결국 자신을 받아주는 프랑스로 망명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은 권력을 잃고 엄청난 수모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만 대위 수카르노는 여러 남성들과 잦은 연문서를 뿌리며 심지어 법적으로 아직 수카르노의 부인이었지만 다른 남성과 약혼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1970년 스카르노는 사망하였으며 대위 스카르노는 이러한 문제들이 겹쳐 공식적으로는 유산 분배를 받지 못하였지만 다른 부인들과 협상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쿠데타 정부는 스카르노의 독립운동의 영웅 타이틀과 국부에 대한 애호를 갖추어서 대위 스카르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숙청의 시대였지만 경제적인 것에만 관심 있던 대위 스카르노의 삶은 다행히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는 무관해졌고 대형 석유회사들의 인도네시아 로비스트로서 고용되기도 하였지만 이미 끈떨어진 전 영부인 신세라 실적은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녀는 프랑스에서 고위층 및 유명 셀럽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으며 프랑스의 유명한 바람둥이였던 얼짱 배우 알랭드론과 사귀기도 하는 등 사치스럽고 행실이 나빠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1974년에는 영부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이라도 한 듯 남성 잡지에 누드 화보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슬람 국가의 영부인이었는데 말이죠. 요즘 웬만한 정신나간 스타들보다 더욱 쇼킹한 행동들을 수차례 하였죠. 1991년에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였는데 거기서도 사교계에서의 활동을 즐겼지만 92년 어느 파티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들추면서 모욕을 준 필리핀 여자의 얼굴을 샴페인 잔을 깨서 그걸로 그어 37바늘이나 꿰매는 심각한 상해를 입혀 구속되고 맙니다. 피해자는 필리핀 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딸이 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어 참교육 차원에서 때렸던 것이었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39일간 감옥 생활을 했지만 출소 후 첫 인터뷰가 교도소는 기숙사같이 편하고 즐거웠다면서 망언을 하여 피해자를 한 번 더 놀리는 기술도 발휘했죠. 이후 그녀는 일본으로 영국 이환하였으며 비싸기로 유명한 도쿄 시부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만 100평에 달하는 4층짜리 대저택에서 말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주는 연금을 받아가며 취미생활로는 일본 예능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호칭에 어울리지 않는 대체적으로 가벼운 발언과 처신을 통해 웃음을 주는 역할이며 몰래카메라나 슬랩스틱 개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 등 혐한주의의 극우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여 그녀의 이런 무개념 행동을 아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쁜 이미지가 쌓이고 있죠.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위 스카르노는 나는 신데렐라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남들보다 3배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밤 서비스도 3배 이상이어서 영부인이 되었지 않냐며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 화류계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의 영부인이 되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손자들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그녀. 이렇게 화려한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인미 소식 채널에서 준비한 인도네시아의 전 영부인이었던 대위 스카르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소식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테리마 카시.